엄마, 솔직히 다 쓰레기잖아요. 그냥 버리면 되죠? 제 친구의 아들이 한 말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집을 정리하던 중에 한 말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언니, 내 아들이 우리 엄마 물건을 쓰레기라고 하더라. 85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자손에게는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친구는 어머니 집을 정리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방 4개, 창고, 베란다, 쓰레기 봉투만 200개가 나왔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엄마 물건을 정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금반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언니가 먼저 챙긴 거 아냐?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있어? 삼남매는 어머니 물건 앞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엄마한테 더 잘했는지, 누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지. 결국 형제들은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도 연락 안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친구 남편도 지쳐서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은 거야? 대체 왜 이렇게 안 버리고 사신 거야, 대체? 친구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를 욕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거든요. 방마다, 서랍마다, 찬장마다 물건이 가득합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되겠구나. 내 딸도 저렇게 힘들어 하겠구나. 내 딸도 내 물건을 보며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내 딸도 내 물건을 쓰레기라고 부를지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자식에겐 이런 짐을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내 딸이 내 물건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일은 없게 해야겠다고. 내 딸이 내 물건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해야겠다고. 떠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겨질 사람을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물건을 하나 둘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과 둘이 사는 오래된 작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평수는 크지 않습니다. 새 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건 없는 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하루를 무사히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청소하고 저녁엔 남편과 밥을 먹습니다. 그게 제 하루입니다. 예전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땐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가구, 더 예쁜 그릇. 남들이 가진 걸 보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큰 집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요. 이 작은 집에서도 저는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줄곧집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저는 안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물건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아플 때 쓰던 체온계, 명절 때 쓰려고 산 큰 냄비, 시어머니가 쓰시던 이불, 딸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언젠가 쓸 수도 있어. 이건 추억이 있어. 이건 비싼 거였는데. 그렇게 쌓아두었습니다. 방 구석구석, 옷장 깊숙이, 다락방까지. 남편이 가끔 말했습니다. 여보, 좀 치워. 집이 너무 답답해. 그 말이 저는 상처였습니다.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가 없었거든요. 물건 하나하나가 제 삶이었고 가족의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집을 못 치우는 사람은 곧 살림 못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친구들이 집에 오면 저는 늘 긴장했습니다. 방문 잠그고 여기는 좀 어질러져 있어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오면 며칠 전부터 미친 듯이 치웠습니다. 보이는 곳만이라도 깨끗해 보이게요. 그런데 치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아니라 숨기기였으니까요. 저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그게 제 정리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집에 물건이 많은 이유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혹시 필요할까봐, 남편이 혹시 찾을까봐, 손님이 혹시 올까봐. 저는 늘 혹시를 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혹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산 손님용 이불은 한 번도 안 꺼냈습니다. 10년 전에 산 명절 냄비는 창고에 그대로입니다. 5년 전에 산 옷은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리를 못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리는 살림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평가받는 것 같았거든요. 집 좀 치워라.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저는 알았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네. 대체 하루 종일 뭐 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이제야 하네 소리를 들을 것 같았고, 안 치우면 게으르다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제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뤘습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 언젠가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만 흘렀습니다. 물건만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건 물건이 아니라 자존심이었구나. 못 치우는 게 아니라 안 치운 거였습니다. 무서워서, 자존심 상해서, 평가받기 싫어서 그렇게 저는 물건 뒤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는데 옷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20년 된 코트, 10년 된 스웨터, 5년 전에 산 원피스. 입지도 않는 옷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날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옷장 하나를 정리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옷 하나하나를 꺼내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거 언젠가 입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안 입은 옷을 이제 와서 입을 리 없다는 걸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아니, 보냈습니다. 동네 재활용센터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옷장이 비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쏟아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뭘 입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옷장엔 제가 정말 입는 옷만 남았으니까요. 겨울 코트 2벌, 니트 서너 벌, 바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옷장 반은 비어 있었지만 저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만큼만 남기는 거구나. 옷장 하나를 정리한 것뿐인데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더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찬장을 정리하다가 그릇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딸이 첫 아이 낳고 받은 출산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산 고급 그릇 세트였죠. 12인용 세트였습니다. 큰 접시, 작은 접시, 국그릇, 밥그릇, 심지어 커피잔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20년 동안 찬장 깊숙이 모셔두었습니다. 좋은 날 쓰려고, 손님 오면 쓰려고, 명절 때 쓰려고. 그런데 한 번도 안 꺼냈습니다. 명절 때도 그냥 평소 쓰던 그릇 썼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그릇은 깨질까봐 무서웠거든요. 손님이 와도 안 꺼냈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깨뜨리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내 결혼 때 산 그릇 세트 있잖아. 그거 내가 쓸래? 딸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1인용 그릇 쓰는데요. 작은 접시 몇 개면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딸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기가 쓰고 싶은 그릇을 쓰고 자기 방식대로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년 전 그 그릇을 찬장에 모셔두고 언젠가 딸이 쓰겠지 하며 살았던 거예요. 저는 그날 그릇을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그릇.
아껴둔다고 소중하다고 모셔뒀는데 결국 먼지만 쌓인 그릇.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끼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다는 걸요. 좋은 날을 기다리다가 인생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그 그릇 세트를 동네 나눔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어떤 새댁이 와서 너무 좋아하며 가져갔습니다. 와, 이거 비싼 건데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그릇은 내게는 찬장 속 짐이었지만 저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선물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찬장을 다시 봤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좋은 날 쓰려고 모셔둔 손님용 이불, 언젠가 쓰려고 산 비싼 냄비, 나중에 필요할까봐 쌓아둔 수건들. 그런데 그 좋은 날, 언젠가 나중에는 오지 않더군요. 아니, 어쩌면 매일이 좋은 날인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바꿨습니다. 좋은 그릇은 평일에 썼습니다. 좋은 수건은 오늘 썼습니다. 아끼지 않고 지금 썼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이 조금씩 특별해지더군요. 그냥 저녁밥을 먹는데도 예쁜 그릇에 담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샤워하고 좋은 수건으로 닦으니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좋은 날은 만드는 거였구나. 아껴두기만 하다가 인생이 지나간 물건이 우리 집엔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요.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집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천 한 장 사다가 식탁보를 바꿨습니다. 페인트 한 통 사다가 낡은 선반을 칠했습니다. 오래된 의자에 쿠션을 덧대고 커튼을 빨아서 다시 달았습니다. 친구가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집 새로 꾸몄어? 뭔가 달라 보이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정리 좀 했어. 그런데 정말 달라 보였나 봅니다. 물건을 줄이니까 공간이 보이고 공간이 보이니까 집이 넓어 보였습니다. 새 것보다 손이 간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낡았지만 깨끗한 집, 작지만 여유 있는 집. 그게 지금 제 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릇을 줄이니까 요리가 쉬워졌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냥 손에 잡히는 그릇에 담으면 됐습니다. 냉장고를 줄이니까 전기세도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음식을 썩혀서 버리는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또 사고 또 썩히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냉장고 문을 열면 한눈에 보입니다.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쌓아두지 않으니까 버릴 일도 없어졌습니다. 옷도 그릇도 식재료도 필요한 만큼만 가지니까 관리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도 쉬워졌습니다. 물건이 적으니까 닦을 곳도 적었거든요. 예전엔 청소할 때마다 물건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닦았는데 지금은 그냥 쓱싹 닦으면 끝입니다. 시간도 절약됐습니다. 뭘 찾느라 헤매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언젠가 치워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한숨 쉬던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집에 오면 편안합니다. 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리는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하루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걸요. 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제 삶에 숨 쉴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요. 물건을 비우니까 마음에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저는 나에게 조금 친절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85세. 갑작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가 안 된 죽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친구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집을 정리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저는 다음 날 바로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부터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소파 위에 옷가지들, 식탁 위에 서류 더미, 바닥엔 신문과 쇼핑백들.
친구는 현관에 멍하니 서서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방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빼곡했습니다. 20년 된 코트, 10년 된 한복, 입지도 않았을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안 버리고 살았을까 하면서요. 작은 방엔 이불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님용이라며 쌓아둔 이불들. 비닐에 쌓인 채로 먼지만 수북했습니다. 베란다엔 20년 전 가전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안 쓰는 밥솥, 낡은 다리미들. 친구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하루 종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방 하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친구 남편이 왔습니다. 도와주러 온 건지 재촉하러 온 건지 모를 얼굴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냐고, 대체 뭐가 이렇게 많으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은 거냐고, 대체 왜냐고.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우리는 알았으니까요. 당신 엄마는 왜 이렇게 살았냐는 거였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짐을 남긴 거냐는 거였습니다. 사흘째 친구 동생들이 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금반지를 찾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동생이 금반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아직 못 찾았다고 하자 설마 언니가 먼저 챙긴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친구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있냐고, 언니가 며칠 동안 혼자 있었으니 뭐 챙긴 거 있으면 말하라고. 친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자 몇 달을 이 집 치웠다고, 허리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 치웠다고, 그런데 지금 자기한테 뭐 챙겼냐고 하는 거냐고. 동생들은 언니가 제일 많이 받아갔다고, 엄마가 언니한테 제일 잘해줬다고 소리쳤습니다.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희는 뭐 했냐고. 엄마 아플 때 누가 병원 모셨냐고. 누가 밤새 간호했냐고.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삼남매가 어머니 물건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동생들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언니 맘대로 하라고.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나흘째 친구 아들이 왔습니다. 28, 직장 다니는 아들이었습니다. 내일 회사 가야 한다고, 할머니 집 정리는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맡기면 안 되냐고, 그게 더 빠를 것 같다고. 친구가 그래도 엄마 물건인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다 쓰레기라고. 그냥 버리면 된다고. 친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쓰레기라니 하면서요. 아들은 할머니 물건 중에 쓸만한 게 뭐가 있냐고, 전부 낡고 오래된 거 아니냐고, 자기도 솔직히 지친다고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 물건을 쓰레기라고 했다면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쓰레기인 걸까요? 엄마 인생이 쓰레기인 걸까요? 친구는 엄마가 아끼던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자식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일, 좋아하는 음식, 자식들에게 사주고 싶은 것들. 엄마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적어두셨는데 자식들은 엄마 물건을 쓰레기라고 부르고 있다고.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남은 가족을 갈라놓는다는 걸. 떠나는 사람은 편안히 갈 수 있지만 남겨진 사람은 그 짐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짐은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원망과 상처까지 남긴다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도 저렇게 될까? 내가 죽으면 딸도 저렇게 힘들어할까? 딸도 내 물건을 쓰레기라고 부를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은 게 많았습니다. 다락방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창고엔 10년 전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딸이 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친구 어머니의 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쓰레기 봉투 200개. 울면서 정리하던 친구, 다투던 남매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방법이구나. 내가 지금 하는 정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남겨질 사람을 위한 겁니다. 딸이, 엄마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 하며 한숨 쉬지 않게, 딸이 내 물건을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게, 딸이 내 물건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쓰는 건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하겠다고. 누가 봐도 필요 없는 건 지금 보내주겠다고. 누가 탐낼 만한 것, 정말 의미 있는 것만 남기겠다고.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려 하지 마세요. 짐을 남기지만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이제야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큰 유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딸이 울면서 제 물건을 치우는 일은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렇게 다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했습니다. 무작정 버리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손에 들고 그 물건과 함께한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쓰던 식탁보가 있었습니다.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국물, 카레 자국, 쏟은 우유 흔적. 그 얼룩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식탁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고마웠어. 우리 가족과 함께 해줘서. 그리고 천천히 접어서 보냈습니다. 다락방에 있던 아이들 옷도 그랬습니다. 딸의 첫돌 한복, 아들의 초등학교 운동복, 고등학교 교복. 처음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추억인데 이걸 어떻게 버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옷을 가지고 있으면 추억이 남을까? 아니었습니다. 추억은 옷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옷 하나하나를 펼쳐놓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옷은 필요한 곳에 기부했습니다. 물건에도 제 시간이 들어있거든요. 그 시간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청소가 쉬워졌습니다. 물건이 적으니까 닦을 곳도 적었고 치울 것도 적었습니다. 예전엔 청소하는데 하루가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거실에 햇볕이 들어오는 자리에 작은 탁자를 놓았습니다. 거기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예전엔 거실이 물건으로 가득해서 앉을 자리도 없었는데 이제는 숨 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시간도 생겼습니다. 예전엔 물건을 사러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고 산 물건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정작 정리는 안 되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지금은 물건을 잘 안 삽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친구를 만나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딸을 위해 시작했습니다. 딸이 힘들지 않게, 딸이 울지 않게.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편해진 건 딸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예전엔 집에 오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아, 또 치워야 하는데 하면서요. 지금은 집에 오면 편안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 집이다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나를 위한 공간은 없었다는 거요. 거실도 가족 것이었습니다. 손님 오면 쓰는 곳,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이는 곳,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주방도 가족 것이었습니다. 가족 밥하는 곳, 도시락 싸는 곳, 명절 음식 만드는 곳, 방도 남편 것, 아이들 것, 정작 내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나를 위한 곳이 없었어요. 물건도 그랬습니다. 가족이 좋아하는 그릇, 가족이 쓰는 이불, 가족이 입는 옷. 평생 가족 것만 샀습니다. 정작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건을 비우니까 비로소 보였습니다. 아, 이제 여기가 내 자리구나. 거실 햇볕 드는 곳에 놓은 작은 탁자.
거기가 평생 처음으로 제 자리였습니다. 며칠 전 딸이 집에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오는 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이 많이 달라졌다고, 예전엔 물건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깔끔하다고. 딸이 거실 탁자에 앉아서 한참을 둘러봤습니다. 햇볕 잘 든다고, 여기 앉아 있으니 좋다고. 저는 딸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갑자기 정리를 하시니까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된다고. 저는 딸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니라고, 엄마 안 아프다고. 그냥 정리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하는 거라고.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또 물었습니다. 나중에 이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엄마 친구가 친구 어머니 집 정리하는 거 봤다고. 석 달이 걸렸고 쓰레기 봉투만 200개 나왔다고. 그래서 엄마는 딸에게 그런 짐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엄마가 정리하는 건 죽으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딸을 생각해서라고. 엄마가 지금 안 하면 나중엔 딸이 해야 하잖냐고.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야 한다고. 엄마 친구는 친구 남매들이랑 싸웠다고. 엄마 물건 정리하다가 금반지 어디 있냐고, 통장 누가 챙겼냐고. 엄마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딸과 아들이 엄마 물건 때문에 싸우는 일.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미리 정리하는 거라고. 너희가 힘들지 않게. 너희가 엄마는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 하면서 한숨 쉬지 않게.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걱정했다고. 엄마가 혼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보면서 외로우신가 봐 걱정했다고. 자식들 다 떠나고 이제 물건마저 비우면 엄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다고.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한테 남는 게 있다고. 너희들, 딸과 아들, 그리고 엄마 자신. 그걸로 충분하다고.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엄마 혼자 할 거라고. 이건 엄마 인생이니까. 엄마가 정리해야 한다고. 그날 밤 딸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리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 딸을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을 위해 시작했지만 정작 편해진 건 저였다는 걸요. 청소가 쉬워졌고 시간이 생겼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물건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 위해 버렸더니 나를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60년 동안 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이 먼저, 남편 먼저, 가족 먼저. 나는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랬습니다. 아이 옷, 남편 옷, 가족 그릇. 정작 제 것은 나중에 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공간도 그랬습니다. 아이방, 남편 서재, 거실은 가족 공간. 정작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물건을 비우니까 비로소 내가 보였습니다. 이 집은 작습니다. 평수도 크지 않고 새 것도 아닙니다. 친구들은 가끔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요즘은 실버타운도 좋다고 편의시설 갖춰진 곳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하지만 저는 이 집이 좋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이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고, 이 주방에서 매일 밥을 했고, 이 창문으로 아침 해를 맞았습니다. 40년을 산 집입니다. 벽지는 낡았고 마루는 삐걱거립니다. 화장실 타일도 오래됐고 싱크대도 녹이 슬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하나하나에 제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집을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물건에 치이지 않고 짐에 눌리지 않고 제대로 숨 쉬며 살고 싶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햇볕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거실 바닥까지 환하게 비추는 햇볕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산책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좋습니다. 청소를 합니다. 30분이면 끝납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예전엔 낮잠 잘 시간도 없었는데 지금은 30분 정도 눈을 붙입니다. 오후엔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습니다. 저녁엔 남편과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게 제 하루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대단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참 좋습니다. 버겁지 않은 하루, 힘들지 않은 하루, 그냥 무사히 보내는 하루. 이게 제가 원했던 노후인 것 같습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봅니다. 20대 때 사진, 30대 때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사진 속에 저는 늘 바빠 보입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피곤해 보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바빴는지, 왜 그렇게 쫓기듯 살았는지. 지금은 압니다. 물건을 채우느라 바빴던 거였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쫓겼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순간, 남편과 함께 늙어가는 시간, 제 자신을 돌보는 여유.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되찾은 것 같습니다. 물건을 비우니까 시간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보이니까 삶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집이면 충분하다는 거려. 이 작은 집에서 남편과 둘이 차 한 잔 마시며 햇볕 보며 조용히 늙어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요. 이 집은 작지만 제 인생이 들어가기에 충분합니다. 넓은 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새 집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 낡은 집에서, 이 작은 공간에서 저는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물건에 눌리지 않고, 짐에 치이지 않고, 제 속도로, 제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참 좋습니다. 요즘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예전엔 늘 뭔가 걱정하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평온해 보입니다. 물건을 비웠더니 얼굴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정리를 미루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몇십 년을 미뤘습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만 흘렀고 물건만 쌓였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엔 제 자식이 해야 한다는 걸요. 제가 정리하지 않으면 딸이 울면서 치워야 한다는 걸요.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65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정리를 시작한 이유는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에게 짐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정리를 하다 보니 알았습니다. 이건 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평생 미뤄왔던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60년 동안 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도 되지 않을까요? 물건을 비우는 건 자식을 위한 사랑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정리는 자식을 위한 일 같지만 사실은 이제서야 나를 챙기는 일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물건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제 삶의 여유를 만드는 겁니다. 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리가 즐거워졌습니다. 오늘 서랍 하나만 열어보세요. 1년 안 쓴 건 하나만 내보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서랍 하나가 비면 그 다음은 옷장 하나, 그 다음은 찬장 하나.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집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물건 하나가 나가면 마음도 하나 가벼워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정리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 손대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제 속도로 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비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만 남기면 됩니다. 딸이 힘들지 않을 만큼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요.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살기 위해 정리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아닌 추억을 남기기 위해 정리하는 거라는 걸요. 물건을 비웠더니 삶이 보였습니다. 삶이 보이니까 행복이 보였습니다. 그 행복은 큰 집에도 많은 물건에도 없었습니다. 작은 집, 작은 탁자, 차 한 잔, 햇볕 한 줌.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평생 나를 위한 공간이 없었는데 물건을 비우니까 비로소 나를 위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서랍 하나, 옷장 하나, 찬장 하나, 하나씩 비워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실 겁니다. 물건을 비우는 게 아니라 삶을 채우는 거라는 걸요. 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서야 나를 챙기는 거라는 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물건 하나가 나가면 마음도 하나 가벼워집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벼운 노후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은 정리하면서 가장 버리기 힘들었던 물건이 뭐였나요? 1년 안 쓴 물건인데도 손이 안 가는 것 있으신가요? 부모님 집 정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읽으며 함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